저 눈 봐라. 아주 용맹한 여분이 오셨구만. 근데 나한테는 알아서 기어야지. 지금 이 행동들에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계집아, 인상 풀어. 뭐 쓸만은 하겠네. 첫 출근 첫날부터 여단장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그녀에게 이름 대신 번호를 붙여줬어요. 707에서 왔다며? 오늘부터 너는 소희가 아니야? 도구 707이다. 초임 소희가 도구라니 사람이 아니라 물건 취급을 받은 겁니다. 골프장 캐디로 끌려가고 새벽까지 사택 이사를 시키고 심부름과 술자리 시중까지. 군대가 아니라 지옥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다른 소희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울면서 사직서를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맞아도 무너지지 않았고 모욕을 당해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저 소희 왜 이렇게 당당해?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저 여자는 뭘까? 어디서 왔을까? 왜 저렇게 담담할까? 아무도 몰랐어요. 도구 707이라 불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탄산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새벽 5시, 제3강철여단 정문 앞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눈송이가 천천히 내려앉고 초소 유리창에는 서리가 하얗게 끼어 있었습니다.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젊은 여군이었습니다. 계급장에는 금색 무궁화 하나, 초임 소위의 표식이었죠. 이름은 윤아린. 서류상으로는 학군 출신의 초임 소위였습니다. 하지만 그 서류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UDT 특전사 출신 최연소 감찰단장, 육군 참모총장 이정현이 직접 선발한 인물이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부 고발, 묻히는 사건들. 보고서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고 판단한 총장이 내린 결단은 단 한 문장이었어요. 내 사람을 보내라. 내 칼이 되어줄 가장 똑똑한 사람을 이 피해를 받고 있는 동등 계급으로. 그렇게 윤아리는 초임 소위가 되었습니다. 초소에서 당직병이 유리창 너머를 훑어봤어요. 서류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윤아린 소위님이실까? 그렇습니다. 당직병이 다시 한번 서류를 확인했어요. 마치 대충 오타를 지우듯 아무렇지 않게 하리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어요. 저쪽으로 가십니다. 당직병의 목소리에는 예의가 없었습니다. 맞이하는 말투가 아니라 물건을 넘기는 말투였죠. 하리는 문을 통과했습니다. 본부 건물까지 이어지는 길은 눈으로 덮여 있었어요. 발자국 하나 없는 하얀 눈길 위로 그녀의 군화 소리만 뽀드득 울렸습니다. 숨을 내쉬면 입김이 피어올랐고 손끝은 이미 차갑게 얼어 있었죠. 하지만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본부 현관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사장교 오민규 중령이었습니다. 45세라는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었죠. 입꼬리가 늘 아래로 처져 있어서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은 인상이었습니다. 오민규가 서류 봉투를 툭 내밀었어요. 학군. 그렇습니다. 초임이고. 그렇습니다. 오민규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습니다. 최악이네. 그는 서류 봉투를 할인의 가슴팍에 밀어넣어듯 건넸어요.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지만 할인은 묵묵히 받아들었습니다. 여기서 소희는 군인이 아니야. 오민규가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어요. 연필이야. 쓸모있게 굴면 오래 쓰여지는 거고 부러지면 갈아치워지는 거지? 그니까 쓸모있게 굴어. 알아듣겠나? 알겠습니다. 할인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없었어요. 오민규가 잠깐 눈을 가늘게 떴다가 이내 관심을 끊었습니다. 따라와 그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고
어디선가 난방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웅거렸어요.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복도 끝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초급 간부들이었습니다. 소위 5명이 벽을 등지고 줄지어 서 있었죠.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여단장 강태석이었습니다. 52살, 별 하나를 단 준장이었죠.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눈빛이었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눈이었어요. 강태석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줄선 소위들 앞을 지나가며 손가락으로 한 명씩 가리켰어요. 이건 쓸모없고 첫 번째 소위가 움찔했습니다. 이건 얼굴만 반반하고 두 번째 소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세 번째 소위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강태석이 할인 앞에 멈췄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어요. 시선이 불쾌하게 머물렀습니다. 707에서 왔다지? 계집아, 인상 풀어.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태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뭐, 눈빛 보니 쓸만은 하겠네. 그가 손가락으로 할인의 어깨 근처를 툭 건드렸어요. 할인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안 해?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선 소위들이 숨을 멈췄어요. 오민규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태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한 발 다가섰어요. 할인의 얼굴 바로 앞까지 코를 들이밀며 뭘 꼬아봐. 계집아.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넌 그냥 소모품이야. 알아듣겠나? 복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숨을 쉬지 못했어요. 할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감당되시겠습니까? 여단장님,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달랐습니다. 위협도 아니고 반항도 아니었죠. 그저 담담한 물음이었습니다. 강태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게 뭔지 알아채지 못했죠. 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아.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태석이 잠시 그녀를 노려보다가 이내 피식 웃었어요. 당돌한 척은 하네. 좋아. 그 당돌함이 얼마나 가나 보자. 그가 손가락으로 할인을 가리켰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소위가 아니야? 도구 707이다. 도구 707, 그 말이 복도에 울렸습니다.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할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태석이 돌아섰어요. 몇 걸음 가다가 멈추더니 어깨 너머로 말했습니다. 오늘 사단장님이 오신다. 오늘 훈련은 중단이야. 전부 의전 준비해.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남은 사람들 사이로 침묵이 흘렀어요. 오민규가 손을 쳤습니다. 들었지? 움직여. 케이크는 707이 직접 가져와. 손이니까. 할인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소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할인의 옆을 스쳐 지나가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상황 안 떨려요. 서지훈 소위였습니다. 24살, 할인과 동기로 들어온 초임 소위였죠. 그의 눈에는 공포와 의문이 뒤섞여 있었어요.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음을 옮겼을 뿐이에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할인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본부 건물로 돌아왔어요. 여단장이 지목한 특정 브랜드, 특정 크기, 특정 문구가 새겨진 케이크였습니다. 생일 케이크였죠. 사단장의 생일 파티를 위한. 복도에서 마주친 선임 장교가 할인을 보더니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 소위 봤어? 손 안 떨리던데? 이상하지. 속삭임이 등 뒤로 따라왔습니다. 할인은 듣지 못한 척 걸었어요. 회의실 앞에 도착했을 때
문 사이로 강태석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본 거, 들은 거, 입 밖에 내면 끝이야. 알아듣겠나? 대답하는 목소리들이 들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기계처럼 반복되는 대답들. 하리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단으로 들어서자 여러 개의 시선이 쏟아졌어요. 하리는 케이크 상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죠. 강태석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뭔가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죠.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게 중얼거렸어요. 자기 무덤을 참 열심히도 파는구나. 그 순간 복도 끝 CCTV 사각지대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인을 훑어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죠. 저 소위 어디서 사고 치고 내려온 거 아니야? 할인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는지도 몰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제 삼강철여단은 하얗게 덮여갔습니다. 그 눈 아래 묻힌 것들이 있었어요. 부패와 폭력과 침묵. 그리고 그것을 파헤치러 온 한 사람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도구 707이라 불린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아직은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할인이 부대에 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어요. 전날 내린 눈은 그쳤지만 연병장에는 아직 하얀 눈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삽을 들고 제설 작업을 하고 있었죠. 아침 8시 본부 앞마당에 초급 간부들이 집합했습니다. 소위 6명이 줄을 섰어요. 할인도 그 줄 끝에 있었습니다. 모두 차렷 자세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잠시 후 여단장 강태석이 나타났어요. 그는 군복 대신 골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손에는 고급 장갑까지. 마치 휴가를 나온 사람처럼 편안한 차림이었죠. 강태석이 줄선 소위들 앞에 섰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 너희는 군인이 아니다. 낮고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캐디다. 알아듣겠나?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캐디라니. 골프장에서 골프백을 들어주는 그 캐디를 말하는 건가? 소위들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어요. 강태석이 피식 웃었습니다. 소위쯤은 취급할 필요가 없다. 벼락 맞을 사람들의 신발 밑창이야. 그거 모르고 왔나? 희망은 가져봐. 살신성인 마음에 좀 들면 줄 타는 거야. 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석이 손가락으로 창고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골프백 있다. 하나씩 메고 차에 타. 소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골프백 6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에 10kg은 좋게 넘어 보이는 무게였죠. 할인도 골프백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깨에 멜 때 무게가 확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지훈 소위가 옆에서 힘겹게 골프백을 메며 속삭였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을 뿐이에요. 버스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창밖으로 눈 덮인 산이 지나갔어요. 1시간쯤 달렸을까? 버스가 어느 골프장 입구에 멈췄습니다. 고급 골프장이었어요. 입구부터 잔디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클럽하우스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소위들이 버스에서 내렸어요. 골프백을 메고 줄을 섰습니다. 강태석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그 뒤로 소위들이 따라갔죠. 마치 짐꾼처럼. 골프장 직원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골프백을 메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홀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단장 문도연이었습니다. 55살, 별 2개를 단 소장이었죠. 강태석보다 계급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둥글고 붉은 얼굴에 배가 나온 체형이었어요. 골프복 차림이었지만 그 안에서 권력자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왔나, 문도연이 강태석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사단장님. 준비했습니다. 강태석의 목소리가 한결 낮아졌습니다. 윗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문도연이 줄선 소위들을 훑어봤습니다. 이것들이 오늘 캐디야. 그렇습니다. 문도연이 코웃음을 쳤어요. 어디, 오늘 쓸만한지 보자. 라운딩이 시작됐습니다. 소위들은 골프백을 메고 코스를 따라 걸었어요. 공이 떨어진 위치를 확인하고 클럽을 건네고 기대를 잡았습니다. 실수하면 얼차려였죠. 한 소위가 공 위치를 잘못 표시했어요. 문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얘야, 그거 하나 못해. 팔굽혀펴기 50개. 그 소위가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잔디 위에서 팔굽혀펴기를 했습니다. 골프장 한복판에서요. 지나가던 다른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문도연은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리는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모든 것을 담고 있었죠. 점심때가 됐습니다. 골프장 식당에서 강태석과 문도연이 밥을 먹었어요. 소위들은 식당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시락도 없었어요. 그냥 서서 기다리는 거였죠. 서지훈의 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민망한 듯 배를 움켜쥐었어요. 배고프죠? 할인이 작게 물었습니다. 서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굶어본 적 있습니까? 할인의 질문에 서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럼 오늘이 처음이겠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위로도 아니고 비아냥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죠. 오후 라운딩이 끝났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소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여전히 똑바로 서 있었어요. 강태석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더니 다가왔어요. 너 흔들 안 드나? 괜찮습니다. 고상한 척하지 마. 강태석이 할인의 얼굴 앞으로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너 같은 눈빛 가진 것들이 꼭 뒤가 구려. 어디서 사고 치고 왔지?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석이 피식 웃었어요. 말 안 해도 어차피 알아낼 거니까. 버스를 타고 부대로 돌아왔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있었어요. 소위들이 내리려는데 강태석이 막았습니다. 오늘 본 거, 들은 거 입 밖에 내면 너희 인생 끝이야. 알아듣겠나? 알겠습니다. 기계적인 대답이 돌아왔어요. 소위들이 흩어졌습니다. 할인도 생활관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당직 사관이 불러세웠습니다. 윤소위, 여단장님이 찾으신다. 밤 11시였어요. 할인이 여단장 집무실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와. 안으로 들어서자 술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강태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책상 위에는 빈 위스키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운전할 줄 알지? 합니다. 좋아. 집으로 가. 할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강태석은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가 부대 정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두운 도로 위로 헤드라이트 불빛만 비쳤어요. 강태석이 뒷좌석에서 취기에 취한 진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줄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보고 운전했습니다. 그거 알아? 너희는 지휘관이 쓰다 버리는 소모품이야. 할인의 손이 핸들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군대가 뭔지 알아? 별단 놈이 전부야. 나머지는 그냥 들러리지. 강태석이 웃었어요.
취기 어린 낮은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너 말이야. 이상해. 무슨 말씀이십니까? 눈빛이 안 무너지잖아. 뭔가 혼이 보인다는 듯이. 뭐야? 대체 하리는 100m를 주시하며 강태석을 바라봤습니다. 취한 눈이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지금 대충 애둘러 넘어가려는 건가? 강태석이 고개를 뒤로 젖혔어요. 잠시 후 코골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자네, 이 지경까지 책임질 수 있겠나?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강태석은 이미 잠들어 있었으니까요. 차가 강태석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하린이 그를 깨워 현관까지 부축했어요. 돌아오는 길, 하린은 혼자 어두운 도로를 걸었습니다. 부대까지 3km, 새벽 1시가 넘어 있었어요. 걸으면서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들. 골프장에서의 굴욕, 소위들에 대한 모욕, 그리고 취중에 내뱉은 진심.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릿속에. 부대 정문이 보일 때쯤 하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무덤의 삽질까지 직접 하는구나. 그리고 그 미소는 곧 사라졌어요.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간 그녀가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날 아침 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린이 부대에 온 지 4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아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긴급 집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본부 건물 앞에 간부들이 모여들었죠.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들 웅성거리며 서로의 얼굴만 살폈습니다. 곧 인사장교 오민규가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전원 조용히 해.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렸어요. 어젯밤에 글이 하나 올라왔다. 오민규가 손에 든 종이를 펼쳤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산옥노예였습니다. 그가 읽어내려간 문장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제3강 철여단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세상에 알립니다. 유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글이 올라온 거였습니다. 골프장 캐디, 사적 심부름, 소위들에 대한 모욕. 모든 것이 적혀 있었죠. 오민규의 눈이 줄선 간부들을 훑었어요. 누가 썼나? 내가 물었다. 누가 썼어? 침묵이 흘렀어요. 오민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좋아. 그러면 하나씩 확인하지. 그날 오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위들이 한 명씩 인사과 사무실로 불려갔어요. 좁은 방 안에 책상 하나, 의자 2개 마치 조사실 같은 분위기였죠. 하린의 차례가 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민규가 책상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앞에는 하린의 신상 서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아 하린이 의자에 앉았어요. 오민규가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학군 출신의 여군이고 초임이고 3중 약점인의 오하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기선 초임 소위가 정대 부리면 바로 끝이야. 오민규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특히 여자면 더 빨리 찍혀. 알아듣겠나? 알겠습니다. 글 쓴 거 너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렇게 당당해? 오민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보통 초임들은 이 자리에 앉으면 떨어. 근데 넌 눈 하나 안 깜빡이네. 오하리는 묵묵히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오민규가 피식 웃었습니다. 수상해. 아주 수상해. 조사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휴대폰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규정의 경계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진행되는 압박이었죠. 소위들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해야 했어요. 하린도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오민규가 직접 화면을 넘겨봤어요.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사진첩. 하나하나 확인했죠. 특별한 건 없었어요. 너무 깨끗했습니다. 메시지가 거의 없네. 오민규가 고개를 갸우뚱거렸어요. 친구 없나? 많지 않습니다. 가족이랑 연락도 안 해?
자주 하지 않습니다. 오민규가 휴대폰을 책상 위에 툭 내려놓았어요. 이상하네. 젊은 게 이렇게 조용한 휴대폰은 처음 봐. 다음은 사물함 검사였습니다. 소위들의 생활관으로 오민규와 몇몇 간부들이 들이닥쳤어요. 사물함 문을 하나씩 열어젖혔습니다. 옷, 책, 개인 물품들이 바닥에 쏟아졌죠. 서지훈의 사물함에서는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오민규가 그걸 펼쳤습니다. 이게 뭐야? 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직서입니다. 사직, 오민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쓴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냥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왜 써놨어? 서지훈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민규가 그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섰습니다. 적당히 나왔네. 이 새끼, 내가 썼구만. 아닙니다. 그냥 불안해서. 일 키우지 말고. 하리는 옆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서지훈의 떨리는 어깨, 오민규의 일그러진 얼굴. 모든 것이 눈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나서지 않았어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넌 보류. 하린의 사물함 차례가 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깔끔했어요. 군복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개인 물품은 최소한으로만 있었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오민규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손으로 이리저리 뒤적였습니다. 깨끗하네. 그가 중얼거렸어요. 너무 깨끗해. 오민규가 하린을 돌아봤습니다. 원래 이렇게 정리하고 사나? 그렇습니다. 군 생활이 처음인데 원래 정리하는 걸 좋아합니다. 오민규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깨끗한 사람이 제일 수상해. 알지, 괜한 트집이었어요. 하지만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끝난 뒤 복도에서 소문이 돌았어요. 누군가가 참모총장에게 손편지를 보냈다는 얘기였습니다. 제 3강처려다는 이미 군대가 아닙니다. 누군가 직접 봐야만 진실이 보입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대 안에는 불안한 공기가 퍼지기 시작했죠. 누가 밀고자인지 서로를 의심했어요. 눈치 게임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저녁 때 또 다른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단장 사택 이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소위들이 동원됐죠. 할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트럭을 타고 여단장 사택에 도착했습니다. 큰 2층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외제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죠. 들어와. 빨리빨리 움직여. 여단장 부인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울렸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장롱 옮기기, 박스 정리, 쓰레기 분리수거, 아이방 청소, 심지어 반려견 밥 주기까지. 군인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여단장 부인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뭘 우물쭈물해. 어서 움직여. 소위들이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무거운 가구를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쉴 틈은 없었습니다. 할인에게는 유독 더 많은 일이 주어졌어요. 너는 2배로 해. 오민규가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할인은 묵묵히 일했어요. 장롱을 밀고 박스를 나르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죠. 자정이 넘어서야 일이 끝났습니다. 소위들이 트럭에 올라탔어요.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트럭 바닥에 앉자마자 눈을 감았죠. 부대로 돌아가는 길, 하리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두운 밤길 위로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활관에 도착한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어요. 대신 차가운 결의가 눈 속에 담겨 있었죠. 그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통화 기록도 메시지도.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수단이 있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 계단으로 갔어요. CCTV 사각지대였죠.
그곳에서 아주 짧은 통화를 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목소리는 평범했어요. 누가 들어도 그냥 일상적인 통화 같았죠.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담긴 의미는 달랐습니다. 끊고 나서 하리는 잠시 어둠 속에 서 있었어요. 오늘 본 것들. 휴대폰 검사, 사물함 뒤지기, 서지훈을 몰아세우는 모습, 여단장 사택에서의 노역.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그리고 어딘가에. 할인이 계단을 내려왔어요. 생활관으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주임원사 최경수였어요. 49살의 노련한 부사관이었죠. 그는 할인을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잠시 시선이 마주쳤어요. 최경수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의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확신에 가까운 무엇이었죠?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최경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할인도 그의 눈빛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 지나갔죠?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할인이 부대에 온 지 5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여단장 집무실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사단장 문도연이 직접 내려왔습니다. 회의실 문 앞에는 경계 근무가 섰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막았죠? 할인은 복도 끝에서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문도연이 나왔어요. 그의 뒤를 따라 강태석이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윗사람 앞에서는 늘 그랬습니다. 문도연이 복도를 지나가며 강태석에게 낮게 말했어요. 이번엔 성에 좀 보여?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다음 달이 내 환갑이야. 알지.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할인의 귀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류를 정리하는 손만 움직였죠.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사과 사무실 앞에 소위들이 줄을 섰어요. 한 명씩 불려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는 사람은 없었죠. 할인의 차례가 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오민규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앉아 할인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민규가 종이를 밀었어요. 여기 서명해. 할인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자발적 기부 동의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금액란에는 50만 원이라는 숫자가 이미 채워져 있었죠. 이게 뭡니까? 보면 모르나? 기부금이야. 오민규가 펜을 내밀었어요. 사단장님 환갑 축하 행사가 있어? 전 간부 참여야. 강제입니까? 할인의 질문에 오민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자발이야? 근데 눈치 없이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서 판단해. 침묵이 흘렀어요. 평점은 숫자야. 내 인생은 내가 찍는 거야? 알아듣겠나? 할인은 펜을 받았습니다. 잠시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오민규가 만족스러운 듯 종이를 걷어갔어요. 됐어. 나가. 할인이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지훈을 마주쳤어요. 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명하셨습니까?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근데 50만 원이면 월급의 반인데. 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었을 뿐이에요. 그날 저녁, 할인은 우연히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단장 집무실 청소 당번이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태석은 자리에 없었죠. 책상 위를 정리하다가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걸 봤어요. 안에 종이 한 장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랍을 조금 더 열었어요. 종이를 꺼내 봤습니다. 명단이었어요.
초급 간부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고 각 이름 옆에 금액과 날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50만 원, 70만 원, 어떤 이름 옆에는 미납이라고 적혀 있었죠. 명단 위쪽에는 제목이 있었어요. 사단장 생일, 명절, 진급 축하 상납 할당표였습니다. 하리는 그 종이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자신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옆에는 50만 원 납부 완료라고 적혀 있었죠.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리는 재빨리 종이를 서랍에 넣고 청소하는 척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오민규가 들어왔어요. 뭐해? 청소 중입니다. 오민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하린을 봤어요. 빨리 끝내고 나가. 알겠습니다. 하린이 청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방금 본 것을 머릿속에 새겼어요. 이름, 금액, 날짜. 모든 것이 기억 속에 저장됐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일이 터졌어요. 훈련 중에 병사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이등병 김현수, 20살의 어린 병사였어요. 체력 단련 중에 갑자기 쓰러졌죠.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의무대 불러. 선임 하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곧바로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잠깐, 여단장 강태석이었어요. 그가 훈련장으로 걸어왔습니다. 뭐야? 왜 쓰러졌어? 체력 단련 중에 갑자기. 그러니까 개인 부주의란 거지. 강태석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옆으로 빼오 훈련 계속해 쓰러진 병사가 연병장 구석으로 끌려갔습니다. 훈련은 멈추지 않았어요. 하리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릴 뻔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표정을 유지했죠. 저녁 때가 되어서야 김현수가 의무대로 옮겨졌어요. 진단 결과는 탈수와 과로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다른 내용이 적혔어요. 개인 부주의로 인한 경미한 증상, 하리는 그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담당 소위가 서명하도록 지시받았거든요. 여기 서명에 오민규가 펜을 내밀었어요.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릅니다. 하린의 말에 오민규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뭐라고? 김현수 이등병은 탈수와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개인 부주의가 아닙니다. 오민규가 책상을 탁 쳤어요. 내가 뭔데 보고서에 이렇다 저렇다야.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명하라고. 뭔 말이 많아. 오민규가 펜을 하린의 손에 쥐어줬어요. 여기선 윗사람이 시키면 하는 거야? 정대 부리지 마. 하린은 펜을 들었습니다. 잠시 멈칫했어요.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오민규가 보고서를 걷어갔어요. 됐어. 나가. 하린이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간부 회식이 있었어요. 강태석과 문도연이 함께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위들은 술 시중을 들어야 했죠. 하린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문도연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군대는 원래 이런 거야. 그의 목소리는 느긋했어요. 윗선이 다 알아서 막아줘. 걱정하지 마. 강태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장님만 믿겠습니다. 두 사람이 웃었어요. 낮고 불쾌한 웃음이었습니다. 하리는 술병을 들고 옆에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죠.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 속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회식이 끝난 뒤 하리는 혼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에는 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버튼을 눌러 확인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죠? 녹음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린이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윗선이 막아준다고.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스쳤어요.
아주 재밌어지겠네. 그녀가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도구 707이라 불리는 그 여자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상납 명단도, 조작된 보고서도, 그리고 오늘 밤의 대화도. 모든 증거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부대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녀는 조용히 움직였어요. 시키는 일은 묵묵히 했고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작은 카메라와 녹음기. 할인은 몸에 숨기고 다녔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죠. 그날 오후, 할인은 보급 창고 점검 임무를 받았어요. 창고 물품 재고 확인해. 목록이랑 맞는지 대조하고 오민규가 서류를 던지듯 건넸습니다. 알겠습니다. 할인이 창고로 향했어요. 보급 창고는 본부 건물 뒤편에 있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먼지가 코를 찔렀어요. 천장의 전구 하나가 희미하게 빛을 내고 있었죠. 선반담이 상자가 쌓여 있었습니다. 방한 장갑, 핫팩, 전투화 깔창, 난방유 용기. 겨울철 필수품들이었어요. 할인이 목록을 보며 물품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엔 방한 장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했지만 손에 쥐는 순간 알 수 있었죠. 천은 얇았고 안감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걸로 겨울을 난다는 건 말이 안 됐습니다. 두 번째 상자, 전투화 깔창이었습니다. 구부리자마자 금이 갔습니다. 새 것인데 이미 갈라져 있었죠. 세 번째 상자엔 핫팩이 있었습니다. 포장을 뜯고 흔들어 봤지만 미지근할 뿐이었습니다. 불량품이었습니다. 차액은 어디로 갔을까? 답은 뻔했어요. 할인이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가 주머니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방한 장갑, 갈라진 깔창, 안 뜨거워지는 핫팩.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어요. 목록과 함께요. 셔터 소리가 창고 안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 재빨리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상자를 정리하는 척했죠. 문이 열렸어요. 오민규였습니다. 뭐해? 재고 확인 중입니다. 오민규가 창고 안을 둘러봤어요. 눈이 의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물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빨리 끝내. 오민규가 나갔어요. 할인은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할인에게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여단장 집무실 문서 정리였어요. 강태석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정리하는 척하면서 서류들을 훑어봤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업체와의 통화 기록이었어요. 메모 형식으로 적혀 있었죠. 이번 업체는 말 잘 듣더라. 다음 분기에도 걔네로 밀어. 단가는 좀 올려도 돼. 어차피 검수는 우리가 하니까. 할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군납이었어요. 업체와 짜고 단가를 올린 뒤 차액을 나눠 가졌다는 수법이죠. 그녀가 그 메모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빠르게, 정확하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할인이 메모를 제자리에 놓고 다른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강태석이 들어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서류 정리 중입니다. 여단장님. 강태석이 책상 쪽을 힐끔 봤어요. 할인이 정리한 서류 덤불이 보였습니다. 다 했나?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빨리 나가. 할인이 집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하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 소희, 왜 자꾸 창고 주변에 있어? 뭔가 빼돌리는 거 아니야? 할인에 대한 의심이었어요. 오민규가 그 소문을 듣고 행동에 나섰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인에게 창고 열쇠가 맡겨졌어요. 오늘 당직이야. 창고 열쇠 내가 관리해. 알겠습니다. 할인이 열쇠를 받았습니다. 저녁 때 할인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누군가가 열쇠를 건드렸어요. 다음 날 아침 오민규가 소리쳤습니다. 창고 열쇠 어디 있어? 할인이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열쇠가 없었습니다. 분실했나? 오민규의 눈이 번뜩였어요. 군물품 관리 소홀이네. 이건 징계감이야? 함정이었습니다. 할인은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노린 거라는 걸. 잠시만요. 할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젯밤 당직실에 열쇠를 반납했습니다. 당직 일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민규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민규가 당직실로 갔어요. 잠시 후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죠. 일지에 있네. 그렇습니다. 오민규가 이를 악물었어요. 다음엔 이런 일 없도록 해. 할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민규가 떠난 뒤 할인은 혼자 남았어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어젯밤 CCTV 사각지대를 피해 열쇠를 원위치시킨 건 그녀였으니까요. 그리고 누가 열쇠를 건드렸는지도 이미 파악했죠. 함정을 판 사람이 오히려 꼬리를 밟힌 거였습니다. 저녁 때 할인은 보급 창고 근처를 지나가다가 병사들의 대화를 들었어요. 손 갈라졌어. 장갑이 너무 얇아서 그래? 핫팩도 하나도 안 뜨거워. 이거 불량 아니야. 할인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병사들의 손이 보였어요. 갈라진 피부, 붉게 얼은 손가락. 겨울 추위에 제대로 된 장비 없이 버티고 있었죠. 할인의 눈에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노. 그리고 결의. 밤이 되었습니다. 할인이 생활관 뒤편 비상 계단에 섰어요.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깜빡였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의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상납 명단, 군납 메모, 불량 물품 사진, 회식 녹음. 모든 것이 저장되어 있었죠. 그녀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거의 다 왔어. 그때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인이 재빨리 장비를 숨겼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누군가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주임원사 최경수였습니다. 그가 할인을 보더니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늦었는데 여기서 뭐 하나? 바람 좀 쐬고 있었습니다. 최경수가 할인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는 의심이 아닌 다른 감정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 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뭔가 안다의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최경수가 한 발 다가왔어요. 나도 오래 있었어. 이 부대가 어떤 곳인지 다 알아. 할인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더는 외면 못하겠네. 그래서 이거. 최경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어요. 여기 내가 기록한 게 있네. 필요하면. 할인이 수첩을 받았습니다. 펼쳐봤어요. 날짜, 이름, 금액, 사건. 수년간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주십니까? 직감이지. 그냥 자네가 좀 다른 것 같아서. 최경수가 돌아섰어요. 필요한데 쓰여지도록 해주게.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할인이 수첩을 품에 넣었어요.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군단장 취임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대 전체가 뒤집어졌어요. 평소에도 바빴지만 이제는 숨 쉴 틈도 없었습니다. 강태석이 간부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어요. 취임식은 우리 여단의 얼굴이다. 망신당하면 다 죽는다고 생각해. 그 말 한마디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야간 열병식 훈련이 폭증했어요. 낮에는 정상 근무, 밤에는 열병식 연습. 병사들은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선잠 시간뿐이었죠.
할인이 부대에 온 지 열흘째 되는 날 밤이었어요. 연병장의 병사들이 집합했습니다. 밤 11시, 기온은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있었죠. 병사들은 야은 전투복 차림이었어요. 장갑은 그 야은 장갑이었고 핫팩도 불량품이었습니다. 반면 지휘관들은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강태석이 연병장 한가운데 섰습니다. 추우면 정신력으로 버텨. 군인이 추위쯤 못 이기면 뭘 이겨.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발을 구르는 소리, 이를 악무는 소리가 연병장 위로 퍼졌습니다. 열병식 연습이 시작됐어요. 구령에 맞춰 걷고, 서고, 돌고. 한 명이라도 박자가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병사들의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어요. 손발이 얼어붙은 거였죠. 느려. 다시 강태석의 호통이 울렸습니다. 다시. 또다시. 끝없이 반복됐어요. 새벽 1시가 넘었을 때 사고가 터졌습니다. 한 병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김현수였습니다. 훈련 중 쓰러졌던 그 병사였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훈련에 동원된 거였어요. 김현수 옆에 있던 동기가 소리쳤습니다. 김현수, 김현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의무대. 의무대 불러야 합니다. 병사들이 웅성거렸어요. 하지만 강태석의 목소리가 그 위로 덮쳤습니다. 유난 떨지 마, 훈련 중이야. 하지만 여단장님, 쓰러졌습니다. 끌어내. 훈련 계속해 쓰러진 김현수가 연병장 또 다른 구석으로 끌려갔습니다. 의무대는 호출되지 않았어요. 뒤처리는 끝나고 해 강태석의 말이었습니다. 하리는 소위들 사이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니었어요.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훈련이 끝난 건 새벽 3시였어요. 병사들이 비틀거리며 생활관으로 돌아갔습니다. 발이 얼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리는 김현수가 끌려간 쪽으로 갔어요. 연병장 구석에 김현수가 누워 있었습니다. 동기 한 명이 옆에서 울고 있었죠. 사람 살려야 해요. 제발이요. 그 동기가 할인을 보더니 애원했어요. 소희님, 의무대 불러주시면 안 됩니까? 부탁드립니다. 할인이 김현수를 봤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내가 데려가겠다. 할인이 김현수를 업었습니다. 가볍지 않았지만 그녀는 비틀거리지 않았어요. 의무대까지 뛰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잠들어 있던 군의관이 나왔습니다. 왜 이 시간에? 환자입니다. 빨리 처치 부탁합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군의관이 김현수를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인은 의무대 앞에 서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오민규였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누가 시켰나?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단장님이 나중에 하라고 했잖아. 왜 멋대로 움직여? 병사가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야. 오민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초임 소위 주제에 어디서 잘난 척이야? 여기선 윗사람 말이 곧 규정이야에 할인은 눈을 마주쳤습니다. 병사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대기하라는 건 규정 위반입니다. 뭐? 오민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순간 오민규의 손이 올라갔어요. 할인의 멱살을 잡을 듯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의무대 앞이었고 군의관이 안에 있었으니까요. 좋아. 너 기억해둘게. 오민규가 이를 갈았습니다. 넌 끝났어. 그리고 돌아갔어요.
하리는 그 자리에 서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다음 날 취임식 준비는 더 혹독해졌어요. 연병장 제설 작업, 페인트 칠, 잔디 정리, 취임식 동선 청소. 병사들과 초급 간부들이 총동원됐습니다. 강태석이 연병장을 돌아보며 소리쳤어요. 여기 페인트 벗겨졌잖아. 다시 칠해. 잔디색이 왜 이래? 죽은 거 뽑아. 동선에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다 죽는다고 했지. 병사들이 허겁지겁 다녔어요. 추위에 손이 얼어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실수하면 얼차려였어요. 한 병사가 페인트를 엎질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강태석이 달려왔어요. 체면 깎아먹을래? 팔굽혀펴기 100개, 그 병사가 얼어붙은 땅 위에 엎드렸어요. 팔굽혀펴기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얼어서 제대로 버티지 못했죠. 느려. 제대로 해. 강태석의 고함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하리는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저녁 때 간부 회식이 있었어요. 사단장 문도연이 참석했습니다. 술자리에서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 군대는 싸움이 아니라 쇼야. 쇼 못하면 별 못 따. 강태석이 맞장구 쳤습니다. 엄밀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번 취임식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래. 완벽해야 해. 실수하면 우리 다 끝이야. 문도연이 술잔을 비웠어요. 혹시나 일 터지면 아래 것들한테 대충 덮어 씌우고 마무리하라고. 오하리는 술병을 들고 옆에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눈 속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회식이 끝난 뒤 하리는 생활관으로 돌아갔어요. 어두운 복도를 걷다가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김현수의 동기였어요. 아까 울면서 애원하던 그 병사였죠. 소위님이 그가 다가왔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수는 괜찮습니까? 의무대에서 치료 중이야. 위험한 건 넘겼대. 감사합니다. 병사가 고개를 숙였어요. 소위님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하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위님은 다른 분들이랑 달라요. 병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인격 취급받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이 하린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가서 쉬어. 하린이 짧게 말했어요. 병사가 돌아갔습니다. 하린은 혼자 복도에 섰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어두운 부대를 덮어가고 있었죠.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 취임식 사흘 전이었습니다. 하린이 부대에 온 지 2주일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낯선 차량 한 대가 부대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였죠. 번호판은 관용차 표식이었어요. 차에서 사복 차림의 남자 3명이 내렸습니다. 하린의 눈이 빛났어요. 외부 지원이 도착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강태석이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취임식 경호 강화된다. 상급 부대 지시야.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호 인력이 좀 늘어날 거다. 신경 쓰지 말고 준비나 철저히 해. 강태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어젯밤 도착한 사람들이 경호 인력으로 위장한 조사관들이라는 사실을요. 하리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고지야. 취임식 준비는 막바지에 접어들었어요. 강태석은 체면에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연습시켜. 군단장 오면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야 해. 병사들이 연병장에 줄을 섰어요. 강제로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입꼬리 올려. 더 올려. 선임 하사의 고함이 울렸어요. 병사들의 얼굴에 억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죠? 그저 입만 실룩거릴 뿐이었어요. 구호 맞춰. 하나, 둘, 충성 안 들려.
다시 충성, 끝없는 반복이었습니다. 할인도 소위들 사이에서 준비에 동원됐어요. 그녀에게는 특별히 더 가혹한 일들이 주어졌습니다. 군단장 의전 대본 외워. 동선 전부 머릿속에 넣어 오민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던졌어요. 차량 이동 경로 점검도 내가 해, 화장실 청소까지. 알겠습니다. 도구는 여러 곳에 쓰여져야 가치가 있어? 알지, 오민규가 비웃었습니다.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류를 받아들었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더 심한 일이 벌어졌어요. 강태석이 소위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유출자 아직 못 찾았지? 오민규가 고개를 숙였어요. 조사 중입니다. 조사 중. 그게 말이야. 강태석의 눈이 소위들을 훑었습니다. 누군가는 박과 연락하고 있어. 확실해. 그의 시선이 할인에게 멈췄어요. 너 요즘 수상하다는 말이 많더라. 할인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몰라. 창고 주변 자주 돌아다니고 밤에 혼자 어슬렁거리고. 강태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외부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어디 기자한테 팔아먹으려고.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할인의 머릿속에 의문이 스쳤습니다. 맞아. 나 외부랑 연락하긴 해. 근데 기자한테가 아니라 감찰단이랑. 물론 말하지 않았죠. 여단장님, 증거가 있습니까? 할인이 조용히 물었어요. 강태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증거. 증거가 필요해? 근거 없이 의심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강태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것 봐라. 초임 소위가 나한테 따져. 그가 할인의 앞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좋아. 증거 없어도 상관없어. 여기선 내 말이 곧 법이야. 할인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취임식 끝나면 너 처리할 거야. 기억해둬. 강태석이 돌아섰어요. 다들 준비나 해. 실수하면 죽는다고 했지. 소위들이 흩어졌습니다. 서지훈이 할인 옆으로 다가왔어요. 괜찮습니까? 괜찮아. 여단장님이 저렇게까지? 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인이 그를 봤습니다. 걱정하지 마. 곧 끝나. 네. 아무것도 아니야. 할인이 걸어갔어요. 서지훈은 그 뒷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저녁 때. 할인은 주임원사 최경수를 만났어요. 본부 건물 뒤편, 아무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첩 잘 봤습니다. 할인이 말했어요. 쓸만했나? 최경수가 물었습니다. 많이,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나도 오래 참았으니까. 최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사람부터 살리자. 그가 할인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뭔지는 몰라. 근데 하나는 알아. 뭡니까? 넌 우리 편이야. 장병 편.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취임식 때 뭔가 있는 거지? 최경수가 물었어요. 할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래. 그것만 알면 돼서. 최경수가 돌아섰어요. 조심해. 저 인간들 마지막까지 발악할 거야.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할인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2주일 동안 모은 것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상납 명단, 군납비리 메모, 불량 물품 사진, 회식 녹음, 최경수의 수첩.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한 수, 취임식 단상. 할인이 눈을 감았어요. 이틀 뒤면 모든 게 끝납니다. 할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기다려라. 그리고 그 미소는 곧 사라졌어요.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간 그녀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취임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곧 이곳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직은요. 취임식 하루 전이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마지막 점검에 돌입했어요. 연병장은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의전 동선은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 9시 본부 앞 연병장의 간부들이 집합했습니다. 강태석이 단상에 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내일이 취임식이다. 준비 상황 최종 점검한다. 각 담당자들이 보고를 올렸어요. 의전, 경호, 행사 진행.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보고가 끝나갈 무렵 강태석의 눈이 할인을 향했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두가 궁금해했죠. 할인은 강태석을 응시했어요. 이에 있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강태석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뭐가 이래? 보고서에는 김현수 병사가 개인 부주의로 쓰러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하지만 부상보고 누락은 규정 위반입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할인에게 쏠렸어요. 서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민규의 입이 벌어졌죠. 강태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2년, 이거 집요한에 낮고 위험한 목소리였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내가 뭔데? 겁대가리 없이 사실을 따져 강태석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할인 앞으로 성큼 걸어왔습니다. 초임 소위 주제의 여단장한테 되들어 그가 할인의 얼굴 바로 앞까지 다가왔어요. 내가 뭔데? 응. 내가 뭔데? 고함이 연병장에 울렸습니다. 할인은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강태석을 바라봤습니다. 규정에 따라 말씀드린 겁니다. 앵무새야. 여기선 내가 규정이야. 강태석이 손을 들어 올렸어요. 할인의 멱살을 잡을 듯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멈췄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좋아. 본보기가 필요하겠네. 그가 뒤를 돌아봤어요. 헌병 2명이 뛰어왔습니다. 이 소위 데려가. 영창행위다. 웅성거림이 커졌어요. 영창이라니. 헌병들이 할인의 양쪽 팔을 잡았습니다. 죄목이 뭡니까? 할인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제모, 상관 모욕, 명령 불복종. 그리고 내가 저지른 모든 것들. 강태석이 비웃었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증거. 내 말이 증거야. 강태석이 연병장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봐라. 겁 없이 까불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가 할인을 가리켰어요. 군대에서 명령 불복종에 튀는 행동하면 이렇게 끝나. 명심해. 헌병들이 할인을 끌고 갔습니다. 할인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끌려갔습니다. 지나가면서 서지훈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할인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그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영창으로 가는 길, 한 선임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소위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면 빼줄 수 있어.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여단장님한테 사과하면 된다고. 그냥 고개 숙이면 끝나. 아닙니다. 할인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뭘 잘못한 게 없으니 사과할 수 없습니다. 선임 장교가 황당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쳤나. 영창 가면 내 인생 끝이야. 알겠습니다. 할인은 그 말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영창에 도착했습니다. 철문이 열렸어요. 좁은 독방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 작은 창문, 희미한 전등. 헌병이 할인을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들어가 철문이 닫혔습니다. 별표 쿵 별표 무거운 소리가 울렸어요. 할인은 독방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앉았어요.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가 혼잣말을 했어요. 자기 무덤을 아주 잘도 파는구나. 귓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밖에서는 그녀가 무너졌다고 생각할 거예요. 영창에 갇힌 초임 소위. 인생이 끝난 불쌍한 여자.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모든 게 계획대로라는 걸.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영창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철문이 열렸습니다. 주임원사 최경수였어요. 윤소희. 주임원사님 위 최경수가 주위를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연락 왔어. 그가 낮게 말했어요. 내일 취임식 전에 출두 명령이 떨어질 거야. 이 할인의 눈이 빛났어요. 알겠습니다. 여단장은 아직 몰라. 내일 아침에 공문이 내려올 거야. 최경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오래 안 기다려도 될 거야.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거 없어. 최경수가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한 가지 물어봐도 되나? 네. 넌 대체 누구야? 하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내일 알게 되실 겁니다. 최경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보자. 철문이 다시 닫혔어요. 하리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도구 707이라 불렸던 여자. 그 진짜 이름이 세상에 드러날 거예요. 할인이 눈을 감았어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취임식 단상 위에서 펼쳐질 마지막 장면을 그리며 2주일 동안의 모든 구렁이와 모멸이 끝나는 순간을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영창의 차가운 바닥 위에서 취임식 당일이었습니다. 아침 10시 연병장의 군악대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늘은 맑고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병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간부들은 단상 앞에 도열해 있었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단상 옆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하구만. 그가 옆에 선 오민규에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단장님. 어제 그 꼴통 소위는 아직 영창이지. 강태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잘 됐네. 오늘 같은 날에 거슬리면 안 되지. 사단장 문도연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 바로 아래 귀빈석에 앉아 있었어요. 강 여단장. 준비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게 다 사단장님 지지 덕분입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돼, 알지?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웃었어요. 그들은 몰랐습니다. 오늘이 자신들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는 걸. 10시 30분. 사회자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지금부터 제8강철사단 신임 군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군악대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장엄한 음악이 연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신임 군단장님 입장, 모든 시선이 단상 뒤쪽으로 향했어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가 단상 계단을 오르고 있었죠. 그 순간 강태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올라오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여자였어요.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는 별 3개가 달려 있었죠. 강태석이 눈을 비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윤하린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영창에 갇혀있던 초임 소위. 도구 707이라 불렸던 그 여자. 그녀가 군단장 자리에 오르고 있었어요. 연병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웅성거림이 퍼져나갔죠? 저 사람. 어제 영창 보낸 소위 아니야? 무슨 일이야? 할인이 단상 위에 섰어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연병장을 내려다봤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강태석이 이성을 잃고 외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여자는 영창에 있어야 해. 할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저는 이 부대의 초임 소위로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전체에 울렸어요. 강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707이라 불렸습니다. 소모품이라 불렸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할인이 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하지만 저의 진짜 이름은 윤할인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육군 감찰단장, 계급은 중장입니다. 순간 연병장이 얼어붙었어요. 감찰단장, 중장, 별 3개. 초임 소위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태석의 다리가 풀렸어요. 비틀거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할인이 손에 든 서류를 펼쳤어요. 이것은 지난 2주일간 수집한 증거입니다. 그녀가 읽어 내려갔습니다. 초급 간부 대상 상납금 강요. 금액 명단과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태석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어요. 군납 업체와의 결탁. 불량 물품 납품 후 차액 착복 문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병사 부상 은폐 및 보고서 조작 할인이 녹음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단장 문도연의 발언 녹음입니다. 녹음이 재생됐어요. 군대는 원래 이런 거야? 윗선이 다 알아서 막아줘. 문도연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불끄락푸르락해졌어요. 이건 조작이야. 다 조작이라고 할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헌병 단 한마디였어요. 단상 양엽에서 헌병들이 나타났습니다. 사복 차림의 조사관들도 함께였죠. 며칠 전 이 경호 인력으로 위장해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헌병들이 강태석에게 다가갔어요. 강태석 준장, 군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강태석이 발버둥쳤어요. 하지만 헌병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계급장이 떼어졌어요. 견장이 제거됐습니다. 같은 일이 문도연에게도 일어났어요. 문도연 소장, 군형법 위반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잠깐만.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사단장이야. 사단장,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헌병들이 그의 팔을 붙잡았어요. 계급장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연병장의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죠?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할인이 다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부대에서 벌어진 일들은 군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초급 간부를 도구라 부르고 병사를 소모품 취급하고 규정을 짓밟은 자들. 그녀가 연병장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늘부로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헌병들이 강태석과 문도연을 끌고 갔어요. 강태석이 끌려가면서 외쳤습니다. 너도 결국 우리 편 아니었냐? 같이 밥 먹고 같이 잘 지냈잖아. 할인이 그를 바라봤어요.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강태석이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연병장을 벗어났어요. 남은 사람들 사이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누군가 움직였어요. 김현수의 동기였습니다. 그 병사가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올렸어요. 충성. 작은 목소리였지만 연병장 전체에 울렸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병사도 경례를 올렸어요. 서지훈도 경례를 올렸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충성. 순식간에 연병장 전체가 경례로 가득 찼어요. 수백 명의 병사와 간부들이 할인을 향해 경례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할인이 그들을 바라봤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2주일 동안 참아왔던 감정이었죠. 그녀가 담뱉었어요. 수고했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였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견뎌온 시간들에 대한 인정, 함께 아파했던 사람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앞으로 달라질 것들에 대한 약속. 할인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주임원사 최경수가 다가왔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할인이 작게 웃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 했을 뿐입니다. 최경수가 경례를 올렸어요. 단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할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병장 위로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3강 철여단의 어둠이 걷히는 순간이었어요. 체포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부대는 혼란 속에서 서서히 정리되어 갔어요. 강태석과 문도연은 군사법원으로 넘겨졌고 조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할인은 바빴어요. 증인 보호 조치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내부 고발에 협조했던 사람들, 증언을 제공한 사람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 먼저였어요. 인사장교 오민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발뺌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할인이 증거를 내밀었어요. 잡무지시 기록입니다. 초급 간부들에게 사적 심부름을 강요한 내역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죠. 오민규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도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부대 개혁이 시작됐어요. 할인이 직접 지시를 내렸습니다. 사적 동원 전면 금지. 위반 시 즉시 징계 공문이 전 부대에 하달됐어요. 야간 집합은 훈련 목적 외 금지. 휴식 시간 보장 병사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민원 접수 창구를 익명으로 운영한다. 누구든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아갔어요. 며칠 뒤 할인은 의무대를 방문했습니다. 김현수가 그곳에 있었어요. 야간 훈련 중 쓰러졌던 그 병사였죠. 할인이 병실 문을 열었어요. 김현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얼굴에는 피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좀 어떻나? 할인이 물었어요. 김현수가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할인이 손을 들어 말렸어요. 앉아 있게. 편하게. 김현수가 다시 앉았어요.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목숨 살려주셔서 말입니다. 김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밤 아무도 안 도와줬는데 단장님만. 할인이 조용히 말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아닙니다. 김현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여기서 처음으로 인격 대접받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할인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다. 약속하지. 김현수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침대에서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할인이 담뱃했습니다. 의무대를 나서는 길에 서지훈을 마주쳤어요. 그는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할인을 보자 급히 다가왔어요. 단장님. 서소익 서지훈이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종이였습니다. 구겨지고 접힌 종이. 이게 뭔가? 할인이 물었어요. 사직서입니다. 서지훈이 그 종이를 할인 앞에서 찢었어요. 작은 종이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이제 안 쓸 겁니다. 서지훈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저도 남아서 이 부대를 바꾸고 싶습니다. 할인이 그를 바라봤어요. 서지훈 소위역군 단장님처럼 강직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많이 힘들 것이다. 그래도 하겠습니다. 서지훈의 눈에 결의가 차 있었어요. 2주일 전 공포에 떨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할인이 작게 웃었어요. 잘 부탁하겠다. 서소희. 충성. 저녁 때 할인은 부대 전체를 모았습니다. 연병장의 병사들과 간부들이 집합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2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억압도, 공포도, 긴장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기대감만 있었죠. 할인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부터 제 3강철여단은 달라집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렸어요. 이곳은 더 이상 지휘관의 산옥 놀이터가 아닙니다. 병사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이곳은 장병의 군대입니다. 여러분의 군대입니다.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하지만 불안이 아니라 희망의 웅성거림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는 누구도 소모품 취급받지 않을 겁니다. 할인이 연병장을 둘러봤어요. 여러분은 군인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길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연병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할인이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주임원사 최경수가 다가왔습니다. 감명 깊었습니다. 단장님. 아직 멀었네? 이제 시작이야. 그래도 시작이 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경수가 웃었어요. 할인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할인은 본부 건물 옥상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2주일 전 이곳에 왔던 날이 떠올랐어요. 눈 내리던 새벽. 707이라 불렸던 그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구렁이도, 분노도, 고통도.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인이 받았어요. 예, 총장님, 전화기 너머로 육군 참모총장 이정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고했네, 윤 단장. 감사합니다. 믿고 있었네. 정말 해냈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 버텨온 사람들이 한 겁니다. 할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겸손하군. 그게 자네 장점이야.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알아. 그래서 더 기대하고 있네. 통화가 끝났어요. 할인이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눈이 내렸습니다. 연병장은 하얗게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2주일 전과는 달랐습니다. 과한 쇼도, 강압적인 훈련도 없었어요. 조용한 아침 점호가 진행됐습니다. 병사들이 줄을 섰어요. 얼굴에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공포에 떠는 눈빛이 아니었죠. 할인이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진짜 군대 같다. 할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짜 군대, 그래요? 이제야 이곳은 진짜 군대가 된 거예요. 707이라 불렸던 여자.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제3강철여단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어요. 눈 내리는 연병장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어요. 그녀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권력 앞에 무릎 꿇지 않았고 진실 앞에 타협하지 않았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라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를요. 진짜 강한 사람은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당함 앞에서도 자신을 지키고 약한 자를 위해 일어서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탄산 같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